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퓨리어 트랜스폼. 자, 일단은 모양을 보니까 뭐 조금씩 책마다 요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x 오메가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dt 이런 모양이에요. 퓨리어 트랜스폼. 혹시 이전에 봤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이나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 요즘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xt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고, 그죠? 우리가 지금 들어갈 신호고, 변환시킬 신호고, 2의 j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j 오메가 t인데 요거는 오메가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어쨌든 뭐 주파수와 관련 있을 것 같고, 그죠? t는 시간 도메인이고, 시간 도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보니까 적분을 하고, 그리고 j가 들어가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j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풀어보면은 뭐와 뭐로? 사인하고 코사인이에요. 그까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얘에서 뭘 뽑으려고 합니까, 얘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봅시다. 저게 펼쳐보면 사인, 코사인인데, 그죠? 어쨌든 사인,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그걸 그냥 시간 차 쪽에서 적분을 마이너스 해버린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저도 처음에 할 때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얘는 사인 코사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바꿨습니다. 영역으로. 그래서 실제로 얘는 사인 코사인에 관련된 것밖에 없을 건데 그걸 다시 어쨌든 다시 사인 코사인이죠. 이것도. 사인 코사인을 다시 곱하니까 원래 신호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 그 시간 도메인에서 파형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삼각이든 사각이든 뭐 펄스든 마음대로예요. 그죠? 어떤 모양이 다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모양들이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가능할까요? 사인, 코사인으로 어떻게 그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표현할까? 그죠?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걸까? 그죠? 사인, 코사인. 가능합니까? 사인이고 코사인인데 이걸 어떻게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뾰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임의의 신호를 다 만들어낼까? 그죠? 그래서 그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일단은 진짜 되는지 된다 치고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된다 치고 일단은 진짜 되는지. 그래서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이제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x 오메가는 xt에다가 사인 코사인을 곱하고, 그죠?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곱하고, 그걸 어쨌든 x 오메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역변화해서는 사인 코사인을 다시 곱해서 원래 신호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확신도 없이 이게 의욕만 가득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게 나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한번은 확인을 해봅시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미리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일단 FFT
여기 없네. 여기 어디로 카피를 했지? 방금 제가 어디로 카피를 했습니까? MAT 밑에 있는데, 뒤에. 요 폴더가 아닌갑네, 그죠? 현재 내가 지금 어디 들어있지? 뒤에 워커. 유제에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데 넣었다, 그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들어갔다, 그죠? 보면은, 봅시다. 얘를 뭘 했냐면, 여기서 제공하는 FPT, IFP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얘가 제공한 대로 그대로 시간을 FPT 해가지고, X 오메가 성분을 쭉 뽑고, 그걸 그대로 다시 역변하는, 그죠? 코사인, 사인에서 원래대로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뭘 해볼 거냐면, 실제로 FFT 된 변수 중에 몇 개만, 개수를 몇 개만 추려가지고 볼 거예요. 몇 개로 도대체 어떤 모양이 가는지. 이렇게 변화를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L이 1이면 성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내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혹시 요 모양, 혹시 말하면 더 어려운 모양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거 말고 더 어려운 모양. 뭐 하나 좀 더 집어넣어 볼까요? 하여튼 어쨌든 요런 모양, 예를 들면 요런 모양, 시간 이런 모양 있는데, 과연 요게 사인, 코사인 표현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사인, 코사인 하나를 넣었을 때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성분 하나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개 정도 해볼까요? 한 2개 하면은, 조금 바뀌었네요.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 5개. 또 조금 더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한 10개 정도? 많이 따라간다. 그죠? 아직 작은데 못 따라가지만, 한 20개 정도. 모양이 점점 갇혀갑니다. 한 50개? 좀 더 따라간대, 그죠?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해볼까요? 야, 이 모양이 거의 많이 간다, 그죠? 200개. 그 다음에 300개. 그죠? 그 다음에 400개. 그 다음에 500개 마지막. 딱 됐네, 그죠? 되네, 그죠? 사인, 코사인인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X 오메가만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사인, 코사인 곱하니까 원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총 500개 가지고 만들었어요. 샘플 주파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샘플 주파수가 10kg입니다. 1kg입니다. 1000개 샘플이니까 총 500개 값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 빼볼까요? 499. 표 안 나네요. 그죠? 이렇게 고주파가 거의 없는 건가, 그죠? 이러면 조금 편하죠. 그죠? 고주파 약간 보입니까? 저 밑에 조금 요거 살짝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 2개 빼니까 요런 문제 생기네요. 그래서 다시 총 500개 넣으면 제가 없어졌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는 다 해결이 됐네. 그죠? 어쨌든 사인, 코사인 뽑아가지고 어쨌든 뭔가 값을 뽑아냈고, 이 값이 결국 사인, 코사인 앞에 곱해지는 개수절이죠. 그죠? 사인, 코사인 개수를 곱하니까 어쨌든 원래 원 신호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사인, 코사인 형식으로 분리를 하고 얘들을 다시 합치면 원래 되는구나. 됐습니까? 됩니다. 일단은 되는 걸로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뭔지. 자, 그러면은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요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오메가 t밖에 없어요. 페이지나 위상이나 시프트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신호가 이제 무함수, 기함수, 그 두 개 합으로 어떻게 시프트를 만들어요? 그게 또 하나 의문 아닙니까? 사인 있는데 사인을 싹 시프트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쨌든 사인, 코사인 다 표시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것도 신기하죠? 그거는 또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히 사인 시프트가 되면은 페이지가 생길 건데, 그죠? 사인 오메가 플러스 뭐 15도, 뭐 20도, 이런 게 생길 건데, 어쨌든, 그게 없잖아요, 어쨌든. 사인, 코사인 합할 때, 시프트 된 거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죠?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될까요? 일단 저기 사인, 코사인을 구했나 쳐도, 얘가 분명히 시프트가 될 건데, 그건 또 신기하죠? 이게 시프트가 어떻게 표현하지?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여기 지금 해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또 이런저런 의문이 있으면 또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에 여기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일단은 1Hz 신호들이에요, 전부 다. 1Hz 아니다, 그죠? 2파이F니까, 그죠? 어쨌든, 오메가가 1이다. 아까 우리 오메가 2파이F니까, 오메가가 1인 신호들이에요, 전부 다. 얘들을 합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뭐, 개인 다 틀리고, 사인, 코사인에 t에 45도 시프트, 뭐, 12 시프트, 108도 시프트 막 뒤집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요거 다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어떤 모양이 될까요? 뭐 식이 복잡하게 나올까요? 뭐 사인 뭐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개인도 틀리고 뭐 위상도 틀리고 뭐 사인, 코사인 있고 이런 것들 다 더하면 굉장히 또 복잡한 형태가 될까요? 좋은 생각 없습니까? 어떤 모양이 될까요? 비교적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비교적, 예를 들면 그 변수를 써도 됩니다.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응? 그 숫자 치고 뭐 A, B, C, D 이런 걸 넣어도 돼요. 하여튼 이런 모양, 이런 A, B 넣어서 이런 모양. A sin t 플러스 B?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맞습니까? 실제로 합쳐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거지만 실제로 얘들을 다 더하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A sin t 플러스 B 코사인 t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사인 법칙, 아까 조금 전에 했을 때 사인, 코스 많이 했죠, 그죠? 위상 페이지는 다 두 개로 분리가 돼, 사인, 코사인 분리가 됩니다. 다 분리하고 나면 결국 저 모양이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요거는 또 이런 모양도 되겠죠? 이게 C, 사인, T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맞아요? 또, D에 코사인, T 플러스 베타, 이런 거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게 이해가 되죠? 왜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의문 가진 게 있었죠, 그죠? 요거죠, 그죠? 진짜 이게 시프트도 있을 건데 어떻게 사인, 코사인을 표시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XT에 사인, 코사인 성분이 있다면 걔는 무조건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로 분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시프트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걔들이 그 두 개 간단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즘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합치니까 원래대로 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의문을 일단은 해결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죠? 일단은 사인 T, 코사인 T, T 플러스 알파 상관없이 어쨌든 순수 사인 T, 코사인 T로 합으로 얘가 사인, 코사인 어쨌든 T, 사인 T 성분만 있다면 걔들을 그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죠? 일단 가능하게 됐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얘를 곱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얘가 뽑아내는 x 오메가가 이제 어떤 값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어떤 값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xt에 코사인 플러스 제사인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해버려요. 코사인 t를 곱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t.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인 t 성분이 있다 하면 어떻게든 곱해가지고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사인 t인데 사인 1.111t 있다. 그러면 비슷한데 아주 조금 틀리다. 그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t 말고 1Hz 말고 1.0001Hz 얘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게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예를 들어 코사인 t 1Hz 성분이 있다. 그런데 1Hz는 당연히 비슷한 모양이니까 곱하면 쭉 나오겠죠, 그죠? 나올 것 같고 그러면 1.00001Hz 아주 비슷하면 조금 틀립니다. 걔는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조금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 나오지 않을까요? 비슷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자, 일단 봅시다. 사인 1Hz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1.000001Hz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걔 두 개를 시작하면 아주 비슷하게 하겠죠. 그런데 무한대까지 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조금 나다가 결국은 뒤집어지겠죠. 반죽이 자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빠집니다. 맞아요? 그래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더하고 빼고 더하고 쭉 하다 보면 결국은 별 의미가 없이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래서 일단은 xt에 코사인 곱해가지고 걔 성분이 있기만 하면은 진짜 조금이라도 틀린 거 다 빼고 이상적으로, 그죠? 딱 그 성분만 뽑아가지고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요 1Hz면 1Hz 성분만 뽑아줍니다. 저기에 있는 거. 그런데 뽑을 때 뭘 뽑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뽑죠. 그러니까 실수 쪽에는 뭘 뽑습니까? 코사인을 뽑고 허수 쪽에는 사인을 뽑아요.
그 두 개를 뽑습니다. 왜? 우리가 위상이 뭘로 가 있습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서 사인을 뽑고, 코사인을 뽑고, 허수부 쪽으로, 실수부 쪽으로 코사인을 뽑고, 허수부 쪽으로 사인을 뽑아요.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위상도 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신호가 있으면, 정말 그 신호에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된다 했으니까, 그런 성분이 쫙 있으면은 우리가 1Hz 이러면 쭉 1Hz 또 뽑고, 얼마큼 있는지, 뭐 2Hz 있으면 2Hz를 쭉 뽑고, 이런 식으로 쭉쭉 뽑아가지고 옮겨 놓은 게 퓨리어 트랜스폼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1은 진짜 XT의 1Hz 성분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2Hz면 2Hz가 그대로 나온 거고. 맞습니까? 이렇게 쭉쭉 뽑아가지고 쭉 나열하면은 퓨리어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하면 역변할 때는 1Hz 얼마큼 있으니까 원래대로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은 원래 그만큼의 사인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합치면 이제 원래 원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퓨리어 트랜스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요거 비슷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콜릴레이션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얼만큼 서로 닮았느냐 그런 의미로 콜릴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비슷해요. 어쨌든 사인 곱해서 사인을 뽑아내고 코사인 뽑아내서 코사인 뽑아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닮았느냐 뭐 그런 가지로 봐도 되고 어쨌든 그 사인 코사인 성분을 뽑아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사인으로 가는지 코사인으로 가는지 맞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뭘로 보면 됩니까? 매트릭으로 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 FFT가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확인은 FFT 하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갑자기 확 지나버렸네요, 그죠? FFT. 그러면 쉬는 시간이 지났죠, 그죠? 일단은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가 있죠. 한번 빼보고 진짜 똑같은지. 뭐 거의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아요? 다행히 어쨌든 주파 영역으로 갔다가 와도 퓨리어 트랜스폼 해도 결국 원위치로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제 주파 영역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이 FFT를, XFT, 요거 주파 영역을, 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낸 거. 복소수죠, 그죠? 그러면은, 복소수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크기, 그죠? 두 번째는 각, 그죠?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쟤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실제 타임에 있는 그 주파 성분을 바꿔버립니다. 사인, 코사인으로, 그죠? 그러면은,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크기를 보면 되겠죠? 각은 그 위상이죠, 그죠? 맞죠?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다 했죠, 그죠? 그래서 FFT1 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요렇게. 자, 얘는 두 개에서 3단계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원래 신호, 두 번째는 FFT 한 신호인데, 어떻게? 절대값을 줍니다. 절대값을 준 걸 두 번째.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온 역변을 한 걸 세 번째.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하나 끼워서 첫 번째 거 타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다시 타임 도메인. 이렇게 세 개를 보면 되는데 일단 예상은 어떨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요 가운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 좀 궁금하죠, 그죠? 첫 번째, 세 번째는 봤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실제로 신호에 뭐밖에 없습니까? 단일 주파수 하나밖에 없죠, 그죠? 맞습니까? 그걸 쫙 뽑아가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가져갔겠죠. 그러면은 모양이 예상대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에 혹시 보고 혹시 이야기해 줄 사람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림이? 이렇게 뾰족뾰족 두 개 튀어나왔죠? 다 그렇게 나왔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왜 또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설명해 준 사람 있어요? 요거? 우리가 쭉 뽑았는데, 사이콘에 쭉 뽑았는데, 성분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 하나 꼽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하면, 요게 몇 헤르츠가 돼야 됩니까? 몇 헤르츠? 14.5헤르츠. 맞아요? 이게 어떻게 14.5Hz라는 건 나중에 맞추거나 계산해 보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하나 더 이건 뭡니까? 또 이건 뭐예요? 저 위쪽에 한 주기 돌아서 그래서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은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죠? 반복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 샘플링을 하면은
요 강력이 샘플링 주파수 강력으로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전부 다 계속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1Hz, 10Hz, 21Hz, 30Hz 다 1Hz로 나왔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샘플링 주파수 간격으로. 샘플링 주파수 간격으로. 계속 카피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요렇게 하나를 떼서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기는 이렇게 안 보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뭘 봤습니까? 뭘 뗐습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렇게 하나를 뗐어요. 알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를 뗐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뗀 거예요. 어차피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힘드니까 0부터 n까지 해서 저렇게 하나를 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하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쌍으로. 근데 여기 쓰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주기가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톡 튄 거 아까 14.5Hz면 14.5Hz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기 14.5Hz라는 걸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쟤를 샘플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쭉 꺼서 얘가 0Hz고 얘가 샘플링 주파수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카피가 되겠죠,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최고 주파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 주파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샘플링 주파수에 얼마입니까? 샘플링 주파수에 했죠? 2분의 1. 그래서 실제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여기에 있어요. 샘플링 주파수의 반입니다. 그래서 최고 주파수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이렇게 카피가 될 거니까 저거보다 더 가깝거나 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알리아싱이 생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최고 주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고 있는 그래프 중에 가운데가 최고 주파수입니다. 샘플링 주파수의 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게 최고 주파수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샘플링 하냐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가 높아서 촘촘하게 샘플링 하면 어떻습니까? 주파수 성분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간격을.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 자체를 천천히 하면은 덩덩덩덩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보는 방법.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샘플링 주파수가 100Hz다. 100Hz다. 그러면은 이 칸을 몇 개를 만드냐면 100개를 만들면 한 칸에 몇 Hz입니까? 1Hz. 맞아요? 그래서 이 칸을 샘플링 주파수의 10배를 만들었다. 10배를 만들었다. 요걸. 그러면은 한 칸에 10분의 1이니까 0.1Hz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난 0.1까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샘플링 주파수를 보다 10배 많은 샘플을 가지고 FFT로 넘기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샘플링 주파수만큼만 가지고 넘기면은 한 칸은 1Hz예요. 샘플링 주파수보다 절반인 샘플을 가지고 FFT를 하면은 한 칸이 2Hz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말보다는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돌려볼게요. 자, 봅시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얘는 뭡니까? 최고 주파수가 여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1000개를 가지고 FFT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1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1000개.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이죠? 그러면 한 칸이 몇 헤르츠예요? 우리가 샘플링 100인데 우리가 1000포인트를 했으니까 한 칸이 0.1. 맞죠? 그래서 아주 세미하게 보는 거예요. 0.1.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 칸이 0.1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피크인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 딱 찍어 볼게요. 얼마입니까? 몇 포인트? 146. 근데 왜 145인데 146이 나왔어요? 매트릭스 주의할 점이 있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려면 빼기를 해줘요. 그래서 145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14.5Hz예요. 우리가 입력 그대로 나왔죠, 그죠? 14.5Hz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5Hz를 넣어가지고, 14.5Hz 신호가 하나가 있다고 얘가 FFT에서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 없다. 그럼 나는 1대1로 하겠다. 한 샘플당 1Hz다.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저 위에 샘플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의 10배만큼 만들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100이니까 100개만 만들게요. 그런데 14.5면은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가운데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한 14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돌리면은 이제 한 칸이 얼마? 샘플링 주파수 100에 주파수 중에서 100샘플을 했으니까 최대값이 얼마 나옵니까? 14가 나와야 되는데 15니까 빼기라면 14 맞아요. 그죠? 똑바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파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찍힐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줄여볼까? 얘가 홀수면 이쪽 갈까 이쪽 갈까? 그죠? 어디 갈지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0샘플만 하면은 얘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나는 50샘플만 하는데 얘를 홀수로 만들어 볼게요. 15. 그러면 자기가 못 찍어요. 가운데 찍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팔에도 찍히고 9에도 찍혀요. 맞습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피크를 딱 못 찍고 그 옆을 찍어야 되니까 애매하게 두 개가 찍힌 겁니다. 볼로 갈 때 가운데 가운데 하나 딱 찍히면 하나인데 옆으로 두 개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찍혔습니다. 원래 피크는 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좀 정확하게 보려면 좀 레이저를 쭉 높이면 되고. 그죠? 정밀하게 보고. 그냥 대강 보려면 샘플 좀 줄이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그 시간축에 샘플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조금씩 바꿔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나는 뭐 3Hz인데 진짜 찍히는지 확인해보고. 조금씩 이제 익숙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잘 읽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주방적인 해석을 위해서. 실제로 뭐 주파수 값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샘플 수도 바꿔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몇 헤르츠 성분인지 주파수 성분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샘플링 주파수, 여기는 실제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FFT 포인트 수. 그래서 똑같은 신호를 뭐 1000포인트 FFT 할 수 있고 2000포인트 할 수도 있고 3000포인트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파수 레졸루션 틀립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세밀하게 주파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를 바뀌어집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나는 1000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데이터가 500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0포인트밖에 못합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500밖에 없다. 근데 난 1000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응? 난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근데 데이터는 작다. 그랬는데 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 빈 공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이게 빈 거, 그죠? 어떻게 채울 방법? 응? 응? 똑같이 그냥 복사. 똑같이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면, 두 개의 그 연결 부위에서 또 다른 그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연결 부분. 물론 연결 부분이 문제없이 연결되면서 전혀 문제 없지만, 뭐,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보고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시그널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죠? 그럴 경우, 혹시나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부에 뭡니까? 신호를 하나도 안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 붙이면 됩니까? 나머지 500개에. 뭐 붙이면 됩니까? 신호 아무도 없는 거? 0을 붙이면 됩니다. 제로 패딩이라고 해서 실제로 원 신호 플러스 0을 나머지 개수만큼 채워놓고 그 포인트를 FFT를 하면은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 패딩이라고 해서 0을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요. 그죠?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신호가 있는데 너무 작은데 주파수는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고 하면 0을 붙여가지고 FFT를 하면은 또 정밀하게 FFT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죠? 그럼 제로 패딩 한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15Hz에 500이 아니고 실제로 한 100Hz 1대1로 샘플한 다음에 우리가 절반을 0을 만들어 볼까요? X 만든 다음에 X에 절반이니까 501부터 아니다. 100개밖에 안 되죠. 그죠? 51부터 100까지를 우리가 간격을 만들었어요. 반밖에 없는 거죠. 신호가. 그죠? 요렇게 해서 돌리니까 어떻습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세로의 영향에서 저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지만 어쨌든 이 피크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통 제로 패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저게 꼬불꼬불꼬불 한 게 왜 나오냐면 나중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꼬불꼬불한 게 왜 나왔냐면 실제로 여러분 그 강의 자료 제일 뒤쪽에 보면은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그게 결국 뭐로 보이냐 하면 얘는 윈도우 씌운 걸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씌운 것처럼 보통 일반에서 잘라버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한 형태로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윈도우 모양에 따라 사실 꼬불꼬불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자르면 어쨌든 저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절반을 잘라버렸죠. 그죠? 절반을 윈도우가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0을 넣으면 피크 찾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은 했고,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기, 이쪽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 뒤에는 이게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뭘 해보느냐. 이제 찾는 건 했죠. 그럼 실제로 그 주파수 영역,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직접 한번 앞에서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변환될 때 실제 뭐 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FFT 하는 건 했으니까, 네, 그걸 한번 앞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제가 그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요거 말고 일단은 자, 요걸로 볼게요. 자, 먼저 요걸 이제 코사인으로 들어갈게요. 요거 세이브 에즈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건들면 안 되니까. 요거 말고 딴 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을 건데, 요건가? 요거 바꾸면 되겠다. 그죠? 자, 똑같은 겁니다. 처음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대1로 해서 14Hz니까 15번째 피크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죠? 15번째 피크가 생기고, 사인 대신 일단 코사인으로 할게요. 코사인 일단은 그 리얼 파트니까. 그래서 FFT에서 쭉 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어차피 다시 확인해 보면 15 됐죠? 그죠? 16번째. 자, 그래서 얘를 돌리고 한번 볼게요. 앵글 알고 X, FFT 15번이죠. 그죠?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4번의 파일을 지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을 봅니다. 코사인만 있죠. 그죠? 사인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50이네요. 뭐밖에 없습니까? 코사인밖에 없죠? 코사인만 뽑아서 코사인으로 가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사인 코사인 중에 코사인만 있구나. 코사인 빼서 코사인만 들고 간 거예요. 사인 성분 없죠? 코사인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하기 페이지를 좀 바꿔볼게요. 얼마 바꿔볼까요? 파이널 하면 45도. 45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반, 반반. 다시 말하면 앵글을 볼까요? 요거는 라디안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도? 45도. 그죠? 코사인 45도 틀었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얘가 45도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 하면은 이제 뭐가 될까요? 예상할 수 있죠? 앵글 90도.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퓨어 트랜스폼 알겠죠? 그죠?
사인 코사인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저 영역으로 갑니다. 사인 코사인 형태로 하고 그 두 개의 사인 코사인 각이 실제로 여기 페이저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저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타임상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페이저가 바뀌면 시프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필터 디자인할 때 막연히 개인만 보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페이지를 보면은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만큼 딜레이가 되는지도 그 페이지 정보에 나와요. 그래서 그 페이지도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게 주파수마다 방향이 막 틀려져 가지고 딜레이가 다 틀리면 이제 꼬이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페이저는 말한 대로 이거 XY 코사인 사인 각으로 들어가고 그 크기는 저기 말한 대로 뭡니까? 코사인 사인 나눠가지고 어차피 그 매그니튜드로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크값 잘 됐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은 그 FFT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쭉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퓨리스는 뭐 특별히 별건 없죠, 그죠? 자기가 있는 주파수 뽑아서 저쪽으로 성분 값이 얼마인지 찾아가서 넘기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페이저 위치를 나눠서 따로 분리를 해서 허수, 실수, 그죠? 축으로 사실 바꿔놓은 게 지금 퓨리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쫙 눈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죠? 요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없으면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오른쪽 왼쪽 쌍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왼쪽 두 개를 찾아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인덱스는 서로 알 수 있죠? 1번에 해당되는 게 n이고 맞습니까? 2번에 해당하는 게 n-1이고 그죠? 3번은 n-2 맞습니까? 이렇게 쌍을 딱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없애줘야 돼요. 두 개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봅시다. 먼저 하나 찾는 것부터 할게요. 실제로 여기서 mn 보자 해서 일단은 맥스 그죠? 맥스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y fft 하면은 얘가 무슨 수입니까? 복소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취해줘야 됩니까? abs 맞아요? 값을 보려면 절대값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게 어느 쪽입니까? 절반의 왼쪽 맞아요? 길이의 왼쪽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길이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L은 랭스를 내서 Y, FFT 됐습니까? 자, 길이를 알고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총 길이의 절반까지 중에서 하나를 찾을 거예요. mn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n에 빼기 100부터 n에 플러스 100까지 일단 이거 하나만 없앱시다. 저쪽은 이제 한번 없어지는 거 보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일단 하나 없어졌죠? 그죠? 저쪽 게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피크 값, 그죠? 그래서 이제 저쪽 거 없애야 되죠, 그죠? 저쪽 거는 봅시다. 자, 인덱스가 우리가 원칙은 n이고
n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기는 l부터 빼고 오는 거고 여기는 1부터 더해지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여기는 l에서 빼기 형태로 해서 이래 되면 숫자가 크기가 바뀌네. 그죠? 그러니까는 빼기 형태로 여기는 l에 빼기 형태로. 그런데 요 n보다 실제로는 여기가 빼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L 빼기 N에 마이너스 100부터 그 기준점에 마이너스 100부터 L 빼기 N에 뭡니까? 플러스 100까지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기준점을 잡으려면 맞습니까? 뭐 동그라미 뭐 잘못했다. 그죠? L 빼기 N에 플러스 100까지 갈로가 하나 빠졌네. 제 앞에 이러면 빨간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 L 빼기 N에 빼기 100부터 저쪽에 L 빼기 N에 플러스 100까지. 그런데 실제로 요 N하고 저쪽하고는 실제로 원래는 여기서 빼기 1을 해줘야지 아마 대칭이 될 거예요. 그죠? L은 1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혹시 또 없어지는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없었습니다. 제일 큰 거. 됐죠? 이렇게 찾아 없앴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페이스트 세 번 하면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세 번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루프를 쓰면 되겠죠. 그죠? 포. K가 1부터 3까지 세 번 돌립니다. mn 찾고, 오른쪽 없애고, 왼쪽 없애고, 끝. 세 번을 돌려라. 그죠?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세 개 다 없어지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개 다 없어졌죠? 그죠? 소리 이래 되면 다 없어지니까. 기차 소리가 이제 거의 이제 없죠? 그럼 나는 두 개만 없애고 싶다 하면 2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하나는 살아있겠네요. 그죠? 이게 저기 있는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살아있는 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피크 찾고 제거하고 피크 찾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파종류로 이제 바꾸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필요 없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사실은 제거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보여줄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여튼 매트랩은 이렇게 0부터가 아니니까 항상 헷갈리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항상 나중에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헷갈립니다. 잘 하면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없앨지 뭐 하나 없앨지 세 개 없앨지 포르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파종류 변해서 피크 찾아서 제거 쭉 세 번 제거, 두 번 제거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다 역변해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걸 뭘 해볼 거냐? 그러면 진짜 얘들이 각각 성분이 이랬지 이런 식으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들을 옆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죠? 1Hz 신호가 원래 있었는데 걔가 2Hz로 가면은 2Hz 신호가 되겠죠? 맞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반대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얘가 원래 이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이면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면 이렇게 모이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위로 가면은 저기도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야 돼요. 도로 대칭적으로. 이게 대칭이 끊어지면 나중에 소리가 좀 많이 찌그러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없애는 거 말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좀 해줄까요? 여기 한번 해볼래요? 시간 좀 줄까요? 간단히 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시프트 시키는 거. 이렇게. 인덱스 생각만 잘해가지고, 이 블럭이 이 블럭으로. 그럼 나머지는 뭐 채우면 됩니까? 0을 채우면 됩니다. 빈 쪽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칸만 옮겨보세요. 100칸만. 저주파로, 100칸만 저주파로. 자, 일단은 한번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던 요걸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이제 뭐 없애는 건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하는데, 일단은 보자. P가 우리가 Shift 양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래서 Y FFT에 옆으로 미니까 저 위에 게 R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게 오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샘플이 L 나누기 2까지 가져오려는 샘플이, 그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P만큼 채워질 거니까 빼기 P만큼 차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채우는 게 뭘 채울 거냐? 이제 P개 위에 게 내려오면 됩니다. Y에 FFT에 실제로 이제 P개 P부터. 근데 사실은 여기 인덱스가 100인가 101부터 돼야 됩니다. 땡땡. L. 끝이 어딥니까? 나누기 2까지. 됐습니까? 그럼 일단 저 위에 있는 100개짜리 위에 거를 절반 뚝 잘라가지고 아래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 위쪽에 있는 거 뭡니까? 조금 전에 옮긴 거 위에 비워진 거 빼기 P, 끝에서 P개만큼 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끝까지는 우리가 옮겼으니까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왼쪽 거 옮겼습니다. 100칸. 저 위쪽 이제 오른쪽 거 옮기면 되겠죠. 똑같이. 또 오른쪽 거 봅시다. Y에 FFT에 먼저 똑같이 L 나누기 2 플러스 절반에 플러스 P죠, 그죠? 채워야 될 게,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시작점은 플러스 P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까지네, 그죠? L까지. 저기 이제 저쪽 편 끝이죠, 그죠? P개 시프트 된 끝에 기존 걸 옮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Y에 FF
P에 뭘 집어넣냐면 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100개죠, 그죠? 그래서 P부터 시작을 해서 P 플러스 L. 아니다, 그죠? 위쪽은 어디입니까? 시작이 L 나누기 2죠? 맞습니까? 저게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부터 시작을 해서 끝은 L에 빼기 한 P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럼 사이즈 맞습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사이즈 맞는, 나중에 사이즈 L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게 이제 저쪽 편의 거 절반에서 P만큼 땡긴 그 나머지 부분을 절반부터 P개만큼을 저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맞습니까?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빈 공간을 L 나누기 2부터 실제로 2부터 L 나누기 2부터 P개만큼 옮겼으니까 L 나누기 더하기 P개만큼 0을 해야 되네요. 여기서 실제로 여기는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인덱스가. 이거 나중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0. 그러면 이론적으로 저쪽 거 112개가 시프트 시키고 0 만들고 저쪽 거 시프트 시키고 0 만들고 맞습니까? 일단은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역시 사이즈가 다른 얘기죠. 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보자. 2L 플러스 P 분의 L까지 저쪽 편이네, 그죠? 그래서 Y 플러스 1 여기에 2분의 L P 플러스 P 여기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 값죠? 요게 헷갈리면 한 1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네, 그죠? 모르겠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저주파로. 좀 더 옮겨볼까요? 한 400샘플 옮겨볼까요? 시프트. 확실히 낮아졌죠? 그죠? 이게 이제 주파수 시프트에 의해서 저주파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신호가 주파수 대역이 요거였는데 지금 새로 바뀐 건 백한신 시프트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파수 시프트 이용해서 주파수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얘는 굉장히 좀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단순한 이런 형태의 파형이기 때문에 잘 옮겨져요. 이렇게 문제없이. 근데 실제로 이제 복잡한 파형은 이런 식으로 옮기면은 소리가 조금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나중에 보겠지만 그 페이저나 이런 부분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옮기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파형에서 시프트 시키면 이제 키가 바뀝니다. 그죠? 키 높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서 좀 소리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죠? 소리 못 들어보면 참 그네, 그죠? 일단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고, 일단은 요 다음에 자, 마찬가지 그 심볼을 가지고도 퓨리어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FFT, IFT는 실제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 퓨리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퓨리어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sin t 퓨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우리가 펄스 2개 튀었죠? 맞습니까? 이렇게 튀었죠? 그래 펄스 2개, 하나, 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펄스 하나, 오메가에서 펄스 하나, 오메가 마이너스 1에서 펄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처럼 어쨌든 요 퓨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했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사인 2개 합치면 펄스가 1개, 2개, 3개, 4개 튀겠죠, 그죠?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오메가 마이너스 1. 근데 실제로 보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얘가 이쪽에 있죠, 그죠? 눈으로 보는 건 그죠? 그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이렇게 쭉 한번 치보세요. 이제 간단하게. 조금 몇 줄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한번 퓨리어 트랜스폼이 수행이 되는지 심볼 t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 해보는 수식들을 넣으면 퓨리어 트랜스폼이 수행이 됩니다. 잘 됩니까? 잘 되죠, 그죠? 잘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제를 한번 씹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 요거 이용해가지고, 얘가 보자.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타우라는 요런 스텝에서 빼니까 사각파가 되겠네, 그죠? 요 사각파에 대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네요, 그죠? 그려서 서브 플롯 2개짜리 중에 1개, 2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XY 라벨 그리고, 스케일 조정 쫙 하고, 이런 거. 타이틀 달고, 그러네, 그죠? 뭐, 그러면은 뭡니까? 굳이 쓰기 귀찮으면은, 라벨에는 안 달아도 되겠다, 그죠? 라벨을 안 달아도 되고, 어쨌든 보고 쭉 한번 치보세요. 중요한 거는, 요렇게 해서, 1이면은 요거, 2면은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 해서 한번 빨리 치보세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림을 나오면, 그림 보고, 일단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좀 이제 오후 4시 되게 많이 피곤하죠, 그죠?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리고 책에도 있는 건데, 그죠? 다 치었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고 한번 이게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위에 거는 시간 영역, 밑에 거는 주파수 영역이네, 그죠?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그리고 하나는 시간 영역에서 그 폭이 좁고 하나는 시간 영역에서 폭이 넓게 돼 있는 두 개네요. 그 두 개의 그림에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다쳤습니까? 두 개 잘 나오나요? 두 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 그죠? 빨리 설명해 줬다, 그죠? 혹시 잘 나왔습니까? 두 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림에서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거는 폭이 위가 시간이고 밑에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폭이 좁고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얘는 두껍고 얘는 얇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요거, 수중에 보면은 얘가 주파수가 낮을 것 같고 주파수가 높겠죠, 그죠?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가 주파수 높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보다는. 그죠? 맞습니까? 그래 되겠죠, 그죠? 얘는 천천히 바뀌고 얘는 빨리 바뀌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얘보다는 고주파가 많기 때문에 더 똥똥하다, 그죠? 얘는 얇고. 그거 이해됐죠, 그죠? 그래 됐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통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그래서 사각이 되면 싱크 펑션이라는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서로 주파수 하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좁아졌죠? 더 넓어졌어요. 더 좁아졌죠? 또 더 넓어지고 좁아지고. 결국 쭉 무한히 넓어지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넓어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넓어지면 좁고 좁아지고 하나의 싱크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무한히 넓은 게 결국 뭡니까? 시간 쪽에서. 무슨 성분입니까? DC죠? DC가 되면은 요 하나만 톡 튑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죠? DC가 되면 하나만 톡 튀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주파수형이 DC예요. 마찬가지. 얘가 계속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싱크 펑션 싱크란다. 델타 펑션 델타처럼 좁아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히 줘가지고 임펄스가 탁 되었습니다. 하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넓어져가지고 어떻게? 직선이 됩니다. DC처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펄스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한 성분. 됐습니까?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톡 튀는 임펄스는 주파수의 모든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임펄스 레스폰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펄스를 넣으면 이 플랫한 모든 주파수에 대한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뭐가 나옵니까? 그 시스템의 함수랑 곱해져가지고 시스템 함수의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임펄스 레스폰스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펄스를 넣으면 그 시스템의 모양이 주파수 영역에서 형태가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임펄스 레스폰스를 FPT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스템 함수랑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펄스는 그 시스템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정보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양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퓨어 트랜스폼하고 역 트랜스폼 하면 거의 수식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빼고는 어떻습니까? 다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는 사각파면은 얘가 무슨 모양입니까? 싱크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주파정리적 사각파는 얘는 무슨 모양일까요? 싱크 펑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터 설계할 때 이런 사각형의 로페스 필터를 설계하겠다. 그러면 임펄스 레스폰스는 뭐가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싱크 펑션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 되겠죠, 그죠?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임이든 주파수든 느리고 땡기고 그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이 바뀐다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퓨리어 트랜스폼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퓨리어 트랜스폼이 사실은 시간에서 주파수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뒤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G 트랜스폼은 또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 그러면 특별한 또 질문사항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